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외부 효과는 단어가 외부란 단어죠. 요거는 이제 내부 외부 할 때 그 외부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외부는 시장 외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외부 현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시장 내부가 있고 시장 외부가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럼 시장 내부에서는 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거래를 할 때 대가를 주거나 받죠. 근데 시장 외부 현상은 어떤 손해나 이익을 주거나 받는데도 그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외부 현상이라고 그래요. 내부 현상과는 달리 내부 현상에서는 뭐를 주고받는다고요? 대가를 주고받죠. 수요 공급, 시장 하면 수요 공급 하면 이제 거래하는 거죠. 근데 외부 현상은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외부, 그래서 외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만들 때 그 어떤 길게 설명되는 것에 가장 핵심적인 거를 가지고 용어 짤막하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얘기할 때마다 긴 말을 다 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그 단어에서 그 긴 내용을 연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 단어 외부 효과에서 긴 내용을 연상을 해야 돼요. 여기는 정의 외부가 있고요. 부의 외부가 있어요. 정의 외부는 의도하지 않는 이익을 주면서 그 대가를 받지 않는 현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대가를 받지 않기는 않는데 이익을 주면서 대가를 받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의도한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요거를 외부 경제라고도 하는데 반대 현상을 부의 외부라 하고요. 외부 불경제라고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양봉업자와 과수원업자 사이에서 양봉업자가 산에 벌통을 갖다 놓는 것은 자신의 꿀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지 과수원업자의 이 수정을 도와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수원의 꽃, 자연수정을 도와주게 되죠. 그러면서 과일 생산량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도 꿀을 더 가져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신도 혜택을 보는 것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 봄철에 지천으로 널린 것이 꽃이기 때문에 그 혜택을 더 많이 보는 쪽은 과수원업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양봉업자 입장에서는 과수원 옆에 갖다 놓든 다른 곳에 갖다 놓든 자신의 꿀 생산에 큰 차이가 없다라면 굳이 과수원 옆에 갖다 놓을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과수원 주인하고 양봉업자가 같은 한 가족이라면 어차피 하루 동안의 노동력을 사용을 해야 돼요. 이쪽으로 벌통을 갖다 놓든 저쪽으로 벌통을 갖다 놓든 노동력도 자원이라는 말이에요. 인적 자원. 근데 어떤 쪽으로 갖다 놓으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더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과수원 옆에 갖다 놓으면 더 좋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자원, 인적 자원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과일 생산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대가를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남남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죠. 자신한테는 별 차이는 없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은 과일 생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과일 생산의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과소생산이라는 비효율이 나타나는 거예요. 노동력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했으니까. 자, 그 이유가 뭐예요?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그때는 보조를 하는 거죠. 보조.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이게 나타나면 좋은데 나타나게 된다, 안 나타나게 된다. 안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과소 생산이 되고 이때 정부가 보조를 하는 거죠. 양봉업자한테 5만 원 줄 테니까 저쪽으로 갖다 놔주세요. 그러면은 기왕이면 똑같은 노동력인데 5만 원 받으면 당연히 그쪽으로 갖다 놓죠. 그래서 과일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그 과일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생기고 정부는 세금 거둘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더 자원 배분이 더 개선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부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는 그 반대예요.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끼칩니다. 시멘트 공장이 들어서서 이웃 주민들한테 분진을 날려서 건강을 해칩니다. 그러게 되면은 병원비, 의료비 발생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의도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끼치긴 끼치죠. 근데 대가를 지불해야 하네요. 지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멘트 공장 입장에서는 시멘트 생산 원가를 낮게 잡습니다. 대가를 지불한다면은 높게 잡아야 되죠. 근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낮게 잡잖아요. 원가를 낮게 잡는 만큼 이윤은 어떻게 돼요? 크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원가를 낮게 잡으니까. 이윤이 크다면은 생산량을 더 늘리겠죠. 이 이윤이 작은 경우에 비해서는, 이윤이 큰 경우에는 생산량을 더 늘리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생산되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건데, 비용을 지불하는 게 없어서 원가를 낮게 잡아서 이윤이 크게 생각하니까 많이 생산하니까 이럴 때는 규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규제. 됐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게 생산 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소비 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외부 효과는 조금 전에 양봉업자와 과수원업자 이 사이에서 나타나는 관계를 생각하면 되고요. 소비 과정에서는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는데,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면 이웃 사람들도 쾌적함을 느낄 수 있죠. 이웃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가현상이라는 걸 공부할 때 고급주택지역, 그러니까 유지수선이 잘 돼 있는 지역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근데 서로 유지수선 상태가 안 좋다, 막 이렇게 되면은 막 이 범죄 발생 빈도도 높고 막 으슥한데 폐가 같은 거 이러면은 이제 부의 외부가 나타날 수 있죠. 또 이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의 외부는 시멘트 공장, 방금 말씀드린 거 생각하면 되죠. 시멘트 공장이 이웃 주민들한테 미치는 해, 또는 소비 과정에서는 쓰레기 투기 또는 쓰레기 소각. 도시 지역에서는 쓰레기 소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죠. 근데 시골 지역에서는 쓰레기 소각하는 사람들 좀 있죠. 그러지 않나요? 시골엔 좀 있죠. 근데 그 쓰레기가 그냥 나무라든가 이런 거, 풀 이런 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예요? 화학 제품이죠. 화학 제품 쓰레기를 태울 때는 그 굉장히 독한 그 발암 물질들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이웃 주민들한테는 많은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까? 혹시 보셨나요? 혹시 시골에 뭔가 있나요? 시골에? 삼생활권에서도 태워요? 바로 신고해야 되죠, 그러면. 아니, 왜냐면, 그런 화학물질 태울 때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 불완전 연소가 되면, 특히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쓰레기의 경우에는 다이옥신이 발생 많이 합니다. 다이옥신이 뭔지 아시나요? 들어보셨어요? 뭐예요, 그게? 이름만 들으셨어요? 그 다이옥신은 그 고엽제 아시죠? 고엽제. 월남전에서 사용한 고엽제. 그 고엽제가 이제 물에 섞어서 이렇게 뿌렸다고 해요. 물에 섞어서 뿌리면 이제 그게 나무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때 물하고 반응하면서 다이옥신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물하고 섞어서 할 때. 근데 월남 참전 용사들이 그렇게 많이 피해를 본 것 중에, 이거 밑에는 육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중에서는 뿌려버리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위에서 비처럼 쏟아지니까 더우니까 시원하다고 맞은 사람도 있대요. 그런 걸 그렇게 맞았으니 그 이세가 기형아가 나타나는 거죠. 그 이세가. 근데 그 이세가 결혼해서 손주까지도 그렇게 나타난대요. 그 정도로 심한 발암 물질이라는 거죠. 그런 게 쓰레기 태울 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신고해야 된다고요. 바로 신고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함부로 욕할 게 못 되는 게, 시골에 우리 엄마도 태우거든. 근데 이제는 마당에서 못 태우는 구조가 돼서, 예전에 마당이 이렇게 있으니까 속 걸어놓고 이렇게
곰국 같은 거 끓일 때 이제 거기서 끓이거든요. 근데 그냥 종이나 이런 거 태우면 괜찮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잔소리 하니까 종이만 태운다 그러는데 보면은 종이만 있는 게 아니야. 비닐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종이에 비닐 덮어 씌운 종이가 있잖아요. 이 코팅된 종이. 이거는 또 가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일반 쓰레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분리수거 하는데 보면은 코팅된 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코팅된 종이는 종이가 아니에요. 그럼 비닐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아무튼 좀 문제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한테. 자, 아무튼 이게 이제 외부 효과고요. 자, 이런 정의 외부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제 핌휘라 그래. 핌휘. Please in my front yard 그래요. Please in my front yard. 프론트가 뭐예요? 프론트. 앞이죠, 앞. 우리 뭐 호텔 같은 데 가면 프론트라 그러잖아요. 그 딱 들어가면 있는 거. 앞들에 와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와주세요. Please 와주세요. 네, 요거는 님비 그래. 님비. Not in my backyard. 내 뒷뜰에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not을 생각하면 되고요. please를 생각하면 돼요. not 안 된다. please 와달라.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외부 효과입니다. 자, 이제 교재에서 좀 체크를 해드리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재에서는 자 171쪽에 그 시장 실패 원인에서요, 외부 효과에서, 외부 효과에 의해서 A의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결과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죠. 시장 내부 현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고의 의미죠. 그게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이라는 것은 효용 또는 만족도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 효용 또는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고요. 시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시장 외부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외부 효과라고 하고요. 외부 효과가 시장 내에서 대가를 주고받게 되는 경우에는 내부화된다고 합니다. 다음에 그 밑에 니은에 보시면은 정의 외부 효과에서 정의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편익을 주면서도 그 대가를 받지 않는 현상을 말해요. 뭐 생태공원이 조성되는 경우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뒤에 거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넘어가시면은 부의 외부 효과에서 외부 불경제. 자, 그 C는 일단 생각하지 마세요. A, B까지는 읽어 주시더라도 C는 생각하지 마시고 부의 외부 효과에서 외부 불경제에서 부의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끼치면서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현상을 말하고요. 시멘트 공장이 건설되는 경우 인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일단 B까지는 읽어 주셔도 돼요. 설명은 다 드렸으니까. 근데 C, D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C, D가 바로 뭘 말하는가 하면은 오른쪽 페이지의 그 그래프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그래프는 나중에 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 그게 C, D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맨 위에 C의 내용입니다. 생태공원 조성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외부 효과에 대한 대책이 있죠. 자, 요것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니까. 자, 넘어가셔서 공공재로 가십시오. 방금 이제 외부 효과 했어요. 외부 효과는 분량이 좀 많고 할 게 좀 있죠. 다음에 이제 공공재는 아까 두 개 단어 체크하라 그랬죠. 공공재에서 비배제성으로 인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이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무임승차. 자, 비배제성 체크하고 무임승차 이런 단어들을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재화의 생산을 시장에 맡기면 과소 생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어떤 성질이 있어요 또? 비경합성이라 그랬죠. 비경합성으로 인하여 공동 소비를 하는 특징이 있는 재화로서 양의 가격을 매기는 것 자체가 비효율이 되는 재화를 말한다. 자, 요거는 난이도가 높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비경합성은 이 난이도는 높아요. 중요도는 낮고요. 요거 설명하려면 이제 경제학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 하고 지나가십시오.
다음에 오른쪽에 불완전 시장 비대칭 정보. 아까 불완전 시장에서는 여러 시장 중에서도 독점이나 과점이 문제가 된다 그랬죠. 특히 독점 과점이 문제가 돼서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게 되고요. 다음에 비대칭 정보. 아까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 이런 단어 말씀드렸죠.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되고. 다음에 넘어가셔서 정부 개입과 정부 실패. 정부의 시장 개입과 정부 실패 이렇게 돼 있죠.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시장 실패 원인을 제거하여 시장 실패 수정하고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 문제를 개선시키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을 정부 실패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 실패로 인해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이게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는 말은 효율성 상실로 번역할 수 있어요. 효율성 상실. 효율성 감소 또는 효율성 상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사회적 후생 손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효율성이 오히려 낮아지는 거죠. 효율성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정부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그게 사회적 후생 손실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자, 밑에 이제 시장 개입 수단 있죠. 자, 시장 개입 수단에서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형 규제, 이 중에서도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위주로 보시라고 그랬죠. 자, 일단 괄호 3번의 직접적 개입 수단에서는 동그라미 1, 2, 3, 4번만 일단 보세요. 5번은 나중에 말씀드릴 거니까요. 아까 1, 2, 3, 4번까지만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죠? 5번은 나중에. 그 다음에 간접적 개입에 이것도 마찬가지 넘어가시면은 그 어디 넘어가시기 않고 의에 있죠. 의에. 기본적으로 시장의 틀을 유지하면서 수요자나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금융이란 단어, 조세란 단어, 지원이란 단어, 보조 또는 부담금 이런 단어들을 체크하면 되겠죠. 그런 것들을 구별만 하면 되고요. 그 위에 있는 토지은행 제도 있죠.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런 게 있다. 아까 토지은행 제도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직접적 개입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토지정책의 일종입니다. 토지비축제도. 자, 그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토지이용 규제. 요거는 아까 토지이용 규제는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토지정책의 대표적이기도 하고요.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 규제의 대표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됐나요? 자, 근데 그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토지이용 규제는 개인의 토지이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법적, 사회적 조치에 의해 구속하고 제한하는 수단을 말한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 요게 키워드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라는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용도 지역이지 않습니까? 용도 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상공이죠. 자, 이렇게 주상공, 녹지지역, 도시지역을 그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뒤죽박죽이 되어 있으면은 비효율적인 이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지구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용하세요 하는 거잖아요. 건축규제도 그렇고요. 토지구역규제도 그렇고. 자, 이제 토지정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그런 게 있다는 정도고요. 중요한 건 요 두 개죠. 자, 이제 지역지구제. 여기서는 이제 지역지구제가 그나마 제일 중요하고요. 얘네들도 알긴 알아야 됩니다. 언급이 좀 됐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일단 오늘은 요거는 아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린다 했고 요거까지는 말씀드리고 바로 임대료 규제로 들어갑니다. 지역지구제라는 거는요. 지역지구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나누어서 토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우리 개론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요. 경제적인 측면. 혹시 지금 조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 조는 분위기야, 보니까. 이게 조용해도 그냥 조용한 게 아니고요. 지죽은듯이 조용하면은 이게 집중을 해서 조용한 게 아니라 이제 기력이 다 돼서 제가 예전만 해도 좀 눈치가 없어가지고 이런 걸 잘 몰랐는데 이제는 그래도 눈치가 조금 생겨서 이게 집중을 해서 조용한 게 아니라 이게 기력이 다 돼서
지 죽은 듯이 조용할 때는 그렇게 조용해요, 보통. 예, 아무튼 그런 거 아닌가, 혹시? 아니에요? 예. 맞잖아요. 예, 이 경제학을 공부하면 참 재밌는 분야가 많은데, 예, 결혼 경제학이라는 게 있어요. 결혼 경제학. 예, 거기서는 이제, 애를 하나를 낳을까, 둘을 낳을까, 이런 걸 따질 때도, 하나를 낳았을 때의 효용과 둘을 낳았을 때의 효용, 그리고 하나를 낳았을 때의 비용과 둘을 낳았을 때의 비용, 비용과 효용을 따져서 하나를 낳았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용과 나가는 비용, 하나를 기를 때, 대학 졸업시킬 때까지 1억이 든다. 또 하나를 더 낳았을 때 추가적인 효용과 추가적인 비용이죠. 추가적인 비용은 1억도 안 들어요. 둘 키울 때는.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둘 동시에 키우니까 절감이 되겠죠. 비용 절감. 그러면서 얻는 만족도. 하나를 키울 때 부양받는 것보단 둘 키웠을 때 부양받는 거, 뭐 이런 거 따져서 이런 것도 얘기를 해요. 하나를 할까 둘을 할까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결혼 정년기인데 불구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결혼 정년기인데 결혼을 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기는 지금 전부 다들 결혼 정년기이시죠, 다들. 결혼 안 한 사람들 계시나요? 결혼 안 했고 나머지 다 결혼하셨나요? 그러면 다 결혼하셨으면 결혼 정년기죠. 했죠. 그건 이제 결혼 경제학에서는 둘 중에 하나라고 해요. 결혼 정년기인데 결혼을 하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 하나는 운이 아주 좋아서 백마탄 왕자를 만났거나, 운이 아주 좋아서 둘 중에 하나, 백마탄 왕자를 만났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이놈보다 더 나을 놈은 이제 앞으로는 없을 것 같다. 이런 거죠.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그 둘 중에 어디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전자요. 백마탄 왕자를 만났어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전자후자. 대체 학문적으로 나왔어요. 혹시 두 번째 이유 때문에 결혼한 분 안 계시나요?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사람들. 자, 근데 아까 결혼 안 했다 그랬죠? 결혼 안 한 사람들. 몇 살의 나이? 뭐 결혼할 때가 되기도 했죠. 지금 그 정도면. 혹시 애인 있어요? 애인 있으면은 그 애인이 백설공주 같은 아주 운이 좋아서 운이 좋은 상태예요. 자기가 생각해, 본인이 생각해 운이 좋은 상태. 여기는 진짜 운 좋은 사람은 있네. 이렇게 운이 좋거나 또는 이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사람인데요.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둘 중에 하나래요. 하나는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또는 운이 아주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아무튼 결혼 경제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아무튼 경제학 자체가 재밌습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속으로 또 욕하지 마시고요. 재미 하나도 없다고. 재미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이제 토지 정책이요. 토지 정책의 이제 지역 지구제입니다. 자, 이 지역 지구제를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인데 요거를 시험에 출제될 때 공법 문제가 출제될 때가 있어요. 공법 문제가 출제될 때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토지 분류에서 말씀드렸죠. 토지 분류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 용도지역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고 용도지구, 용도구역,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중복 지정되면은 용도지구, 용도구역 쪽이고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 안 되고 또 도관, 농자 해놓고 또 주상, 공록, 회사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출제를 한 적이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출제를 해버리면은 결혼 입장에서는 더 깊게 출제하면 사실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공법의 도움을 좀 받는 것이 좋겠고요. 결혼 입장에서 말씀드린 수준, 그 정도 수준으로 커버가 안 되면은 1차만 하신 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 시간에 공법을 수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1차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사실은 그런 문제가 출제돼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게 출제가 됐으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1차만 하시는 분들은. 자, 아무튼 그러면 이제 결혼 입장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얘기하는가 하면은 지역지구제의 목적, 지역지구제를 시행했을 때의 효과,
지역지구제를 시행했을 때의 문제점, 그에 대한 대책,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 효과는 좀 중요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 중요도는 낮고 난이도는 높고 설명은 시간은 많이 걸리고요. 중요도는 낮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 순환은 효과는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해요. 목적. 그다음에 문제점, 대책이요. 자,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부의 외부. 또는 감소, 또는 미리부터 방지, 이런 거예요. 부의 외부가 뭐예요? 조금 전에 했죠. 서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용도 지역 지구 이렇게 시행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뭐 공장도 있고, 축사도 있고, 또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뒤죽박죽이면 서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가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 우리 집 바로 앞에 한 50m 지점에 엿 공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엿 공장인데, 그 엿 공장에서 한 200m 정도 앞으로 가면은 연탄 공장이 있어요. 근데 그 연탄 공장 주변은 늘 시커멓습니다. 빨래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죠? 탄가루가 날리니까. 혹시 살아보셨나요? 안 살아보셨어요? 그렇게까지 나이가 많지는 않죠. 연탄 공장 옆에 살았을 정도로 나이가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연탄 공장이 꽤 있어서 연탄 공장에 사는 사람이 좀 있는데, 이제는 연탄 공장을 주변에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근데 그 또 연탄 공장 왼쪽으로 한 100m 가면은 성냥 공장이 있었어요. 성냥 공장에 불 나는 게 연중 행사입니다. 그럼 그 옆집은 뭔 죄가 있겠어요? 하여튼 우리 동네가 그랬어요. 그리고 보니까 또 수건 공장도 있었네. 그게. 하여튼 공장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축사도 있었어요. 돼지우리. 동네 구성물은 다 우리 집으로 오는 겁니다. 돼지 먹이려고. 자, 그러면 여름에 비 오면 난리 나는 거죠. 이제 냄새가. 우리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우리도 살았는데 옆집도 그렇고 이 동네 자체가 뒤죽박죽이에요. 동네 자체가. 자, 그런 동네가 지금은 공장 하나 없는 거죠. 그 당시는 도시계획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때 서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이제 도시계획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헐고 새로이는 못 들어오는 거죠. 새로이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처음서부터 못 들어오게 규제를 하는 거죠. 처음서부터. 방지를 하는 거, 방지. 기존의 지역은 제거하고, 또는 감소시키고. 됐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지역지구제의 목적.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이 뭔가면은, 자, 이게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한다 그랬죠. 이러면은 이 시장 실패 수정이라는 측면에서 개입하는 거예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측면에서 개입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부의 외부 효과라 그랬죠. 부의 외부는 뭐의 원인이에요? 시장 실패의 원인이잖아요. 외공불비. 휘발되는데 먼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금방 까먹었어요. 금방. 조금 전에 외부 효과 했는데 외공불비. 외부 효과 더 중요하다고 따로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그래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할 일이 있죠. 자꾸 까먹고 다시 하고 까먹고 다시 하고. 그렇게 할수록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더 깊게 새겨질 수 있죠. 자꾸 반복하니까. 장기 저장 장치로 가는 겁니다. 외부 효과는 뭐의 원인이라고요? 시장 실패 원인, 외공불비. 그럼 외부 효과를 수정한다. 이거는 바로 외부 효과 제거한다. 이거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시장 실패죠. 이거는 효율성 측면, 형평성 측면. 효율성 측면. 무슨 효율성?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이에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입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근데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이 말이에요. 효율성과 형평성은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에요. 효율성을 높이려다 보면은 형평성을 해치고요. 형평성을 높이려다 보면은 효율성을 해쳐요. 자,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여기는 개발 가능하게 하고
여기는 개발 못하게 하고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을 하더라도 도시 주변 지역에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하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맞나요? 근데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그 제한된 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한테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 지역지구제는 뭐를 높이려고 하는 정책이다.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책이에요. 이 시장 실표를 수정하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난다고요. 어느 지역은 개발이 되게 하는데 어느 지역은 개발이 되지 않게 한다 이 말이에요. 개발 제한구역 혹시 공법에서 나왔나요?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그냥 단어만 나왔어요? 뜻도 했나요? 뜻도 했나요? 뜻, 개발 제한구역의 뜻, 정의는 안 했나요? 말을 하세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했습니까? 뜻도 했습니까? 정의. 거기까지 모르고 그럼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개발 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보호하며 국가안전보장상 국방부 장관 요청에 의하여 했네요. 지난주에 뭐 결혼이든 뭐든 다 포맷돼가고 남는 게 없어요. 순수해서 앞으로 계속 그래주세요. 그래야 가르치는 사람들이 계속 할 일이 있죠. 할 일이. 책을 안 읽었어요. 개발 제한구역은 그 세 가지 이유. 첫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하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확산되면 안 되니까 그린벨트로 묶어야죠. 둘째, 도시민이 녹지 공간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도시지역 안에도 녹지 지역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할 때는 뭘 지정하는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보호하고, 세 번째 무슨 이유로? 국가 안전 보장 이유로 국방부 장관 요청에 의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게 지정이 되면은 공익을 위한 거예요, 사익을 위한 거예요? 공익을 위한 거죠. 공익을 위했는데 침해되는 거는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만 침해되잖아요. 그러면 뭐를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상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개발 제한구역, 전국의 개발 제한구역 보상 규정 하나도 없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없습니다. 자연공원구역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데도 없어요. 보상 규정이 없다고요. 수용하거나 강제로 수용하거나 강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 규정이 있어요. 근데 제한하는 경우에는 보상 규정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분명히 침해를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 대책이 필요하다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대책이 바로 이 TDR이에요. TDR. 개발권 양도제라 그래. 개발권 양도제. Development Right라 그래요. Development가 뭐예요? 개발이라는 뜻이에요. Develop 하면 개발. 개발하다. Right는 권리요. 그러니까 Development Right가 개발권이에요. 개발권. 여기 DR이 개발권. T가 뭔가 하면 Transfer라는 거예요. Transfer가 뭐예요? 트랜스 뭐 바꾸는 거죠. 트랜스포머 하죠. 트랜스폼이 뭐예요? 트랜스폼. 폼을 바꾸는 거예요. 모양을 바꾸는 거. 트랜스포머. 모양을 바꾸는 사람, 모양을 바꾸는 물건 이렇게 되는 거죠. 트랜스포머 아시잖아요, 다들. 그 트랜스퍼는 바꾸다, 이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트랜스퍼러블 하면은 이전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전할 수 있는. 지하철 1호선, 2호선 이렇게 교차할 때 보면은
영어 안내로 나올 때 you may transfer to line number 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내 나오죠. 트랜스퍼 옮겨 타다 바꾸다 이렇게. 그러면 양도 여기는 이전하다 이전 제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겠죠. 뭐를 이전하는 거요? 개발권을 이전한다 또는 양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여기에 개발이 제한됐고요. 여기 개발이 가능해요.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이만큼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만큼 개발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이렇게 당신 개발할 수 있어요. 개발할 수 있는 뭐를 주는 거예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권리. 근데 여기다 짓지는 못해요. 이쪽에 땅을 갖고 있으면 이쪽에다가 더 지을 수 있어요. 더 지을 수 있어요. 이쪽에 땅을 갖고 있으면. 또는 이쪽에 있는 사람은 더 지으려면 이 사람한테 가서 권리를 사가지고 와야 돼요. 권리 좀 파세요. 그래서 권리를 사오는 대신에 뭐를 줘야 돼요? 대가를 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그러니까 토지를 파는 게 아니에요. 토지 소유권은 갖고 있고 그대로. 뭐만 파는 거요? 개발권만 파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 지역이 더 개발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개발 가능 지역이 더 개발될 수 있게. 됐나요? 자, 이게 무슨 제도? 개발권 이전 제도예요. 우리나라는 요거 시행하고 있지 않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시행이 된다면 중개사무소에 개발권 나온 거 좀 있나요? 이렇게 알아보는 오는 사람이 있겠죠. 또는 우리 개발권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뭐는 그대로 둬도, 토지는 그대로 둬도 뭐만 거래될 수 있다고요? 개발권만 거래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고요. 그렇지만 시험에는 나온다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 됐죠? 다음에 경직성 문제가 있어요. 경직성 문제. 경직성 문제는 사회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자, 공법에서 그러면은 도시관리계획은 배우셨나요?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은 타당성 검토를 몇 년마다 한다? 그건 다들 아시네. 자, 계획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계획. 이 도시계획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계획이잖아요. 그죠? 근데 도시계획도 마찬가지겠죠. 이 도시를 어떻게 하겠다.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도시 기본계획이고,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이죠. 앞으로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라는 청사진을 제시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 작년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러면 이제 언제 타당성 검토를 해요? 몇 년 후에? 작년에 했으니까 앞으로 4년 후에 할 거 아니에요. 타당성 검토 5년마다 하니까 이제 더하기도 안 되네. 작년에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4년 후에 타당성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작년에 도시관리계획을 고시를 할 당시에는 이러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1년 지났죠? 1년 지난 시점에 작년에 발표한 대로, 계획대로 돼 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돼 있다는 보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가 지금 차이가 생겼다면 제일 좋은 거는 언제 바로 바꾸는 거예요. 발견됐을 때 바로 바꾸는 게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타당성 검토를 언제 한다고요? 4년 뒤에 한다. 이제 5년마다 하니까. 자, 이게 상황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고요. 상황 변화에 신축적으로 적용을 못 해요. 그런 경직성 문제가 있어요. 또 어떤 지역을 획일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경직성 문제예요. 획일적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나온 게 계획 단위 개발 이렇게 얘기해요. 요거를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그래요. 지구 단위 계획. 공법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 결혼에서는 계획 단위 개발 또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요. 용적률을 더 주는 거죠.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 지을 때 녹지 공간을 확충하면은 용적률을 더 높여줘요. 그러니까 위로 더 지을 수 있게. 또 공개 공지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도 또 위로 더 올릴 수 있게. 공지가 뭐라 그랬어요? 공지. 예, 건물 짓고 남는 거잖아요. 근데 공개 공지는 일반인들한테 제공하는 공지를 공개 공지라 그래요. 일반인들한테 제공하는 거. 예, 사유지인데. 그런 일반인들한테 공개 공지를 많이 제공하면은 대신 위로 더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예, 이런 게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들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단계에서는 토지정책에서 지역지구제는 그 정도로 보시고요. 179쪽의 지역지구제의 효과는 일단 패스하시고 뭐 위주로 보시라고요? 괄호 1번 목적, 괄호 3번의 지역지구제 문제점, 괄호 4번의 대책, 요거 위주로. 그리고 개발권 양도제가 나오고 있죠. 그 개발권 양도제는 지금 장점까지만 말씀드렸어요. 아까 굉장히 괜찮은 제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점까지만 말씀드렸으니까 단점은 안 읽어도 관계없어요. 일단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혼자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80쪽의 괄호 3번의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에서는 동그라미 1번, 2번은 형평성 문제와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동그라미 3번, 4번, 5번은 경직성 문제와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180쪽이에요. 180쪽. 180쪽의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에 동그라미 1번, 2번 있죠. 괄호 3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거기에 그 동그라미 1번, 2번은 형평성 문제, 동그라미 3번, 4번, 5번은 경직성 문제. 이렇게. 자, 나머지 일단 토지 개념은 토지 정책은 나중에 보시고요. 중요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182, 183, 184쪽까지는 중요도가 낮으니까 혹시라도 보시더라도 그 의만 보세요. 의. 182쪽, 183쪽에 각각 있는 뜻만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주제 임대료 규제까지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임대료 규제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료 규제는 시장 임대료가 너무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죠. 시장 임대료가 평당 연간 50만원이에요. 평당 연간 50이에요. 그러면 10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1년에 500을 줘야 돼요. 한 평당 1년에 50만원이니까 10평짜리 집에 살면은 1년에 500을 줘야 돼요. 자, 이게 정부가 판단했을 때는 서민들이 살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규제를 하는 거죠. 40으로 평당 연간 40만 받아라. 자, 이러면은 10평짜리 살던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1년에 500을 냈다가 이제 얼마만 내면 돼요? 400만 내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하는 거예요. 임대인을 규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500 받다가 400밖에 못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시행을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대답해야 되는데요. 임차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임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자, 여러분들이 10평짜리 집에 살던 수요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 들까요? 이제 계약 기간이 다 끝나면은 중개사무소로 가서 다른 집을 알아보든 아니면 그 집에 살든 계약을 연장시키든 얼마에 살 수 있으니까 평당 40에 살 수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그냥 400 계속 내면서 그 정도 규모의 집에서 계속 살려고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넓은 데를 찾을까요? 조금 더 넓은 데를 찾겠죠. 많은 사람들이.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까요? 10평짜리 살고 싶어요. 또 넓은 데 가겠죠.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평수 넓은 거 찾는 게 바로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평수 넓은 거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평수 넓은 거 찾겠죠. 이게 뭐가 증가하는 거라고요?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냥 한 채에서 두 채, 두 채, 세 채, 이게 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평수 넓어지는 것 자체가 뭐가 증가하는 거라고요? 수요가 증가하는 거라고요. 자, 그럼 공급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임대인들은. 자, 50원 받아야, 10평짜리 같으면 1년에 500원 받아야 내가 이 집 사느라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돈 모아가지고 집 샀는데, 그것도 대출 받아가지고 안고 샀는데, 자, 그 대출 이자도 갚아야 되고, 지금까지 안 먹은 거, 수익도 좀 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수리, 수선도 해줘야 되죠. 자, 이런 수리, 수선 해줘야 되고, 자, 이런 비용이 발생하는데, 500은 돼야 그래도 좀 수익이 있는데, 400밖에 못 받으면 수익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고 때려 부실 수는 없죠. 자, 때려 부실 수는 없어요. 당장은 어찌할 수는 없어요. 근데 헐고 새로 짓는 사람들 생길 거 아니에요. 헐고 새로 짓는 사람들은 돈이 안 되니까, 이거 새로 지으려다가 그거 안 짓고 다른 걸 지을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공급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공급은 줄어들어요. 근데 이게 당장 줄어드는 건 많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줄지 않을까요? 시간이 많이 갈수록 철거하고 새로 짓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문제를 내요.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많이 줄어요, 안 줄어요? 장기적으로는 많이 줄죠. 수량이 어떤 게 더 많이 변해요? 장기적으로 할수록 수량이 많이 변하죠. 근데 탄력성이 여기 또 나와요.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라 그랬죠. 단기적으로 탄력적이에요, 장기적으로 탄력적이에요? 장기적으로 탄력적으로 감소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에 보세요. 중개사무소에 나오는 물건은 점점 어떻게? 임대주택 나오는 물건은 점점 줄어들고 찾는 사람은 많아지고, 그럼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요? 그 적은 물건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다퉈야 되겠죠. 자, 물량은 줄어들고 결국 여기까지 와요. 찾는 사람은 늘어나 여기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초과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초과 수요가 초과 수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다고요. 임대를 규제했을 때 초과 수요가 나타나요? 초과 공급이 나타나요? 초과 수요가 나타나요. 근데 초과 공급 이러면 이제 틀리는 거죠. 자, 이러면은 시장에 내버려 두면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게 보통이죠. 정상이죠. 그잖아요. 초과 수요 나타나면 저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압력이 있다고요.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규제를 하고 있다고요. 이거는 50cm짜리 용수철을 40cm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누른 거예요. 자, 그러다가 단속이 느슨한 빈틈이 있으면 용수철이 튀어 올라가겠죠. 그 소리는 집 구하려는 임차인들이 집을 구하려면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죠. 어쩌다 나오는 중개사무소에 임대주택이 있다면 내가 집을 먼저 구하려면은 그 중개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놔야 돼요? 나오면은 제일 먼저 나한테 주세요. 그냥 얘기하면은 줘요, 안 줘요? 안 주고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더 줄게요. 얼마 더 주면 될까요? 10만 원 더 드릴게요. 그러면 물정 모르는 양반이네 소리 들어요. 왜냐면은 그 50만 원은 물량이 이만큼일 때 50이에요. 물량이 이만큼일 때는 50이 적당한 가격이에요. 근데 지금 물량이 어떻게 됐어요? 물량이 줄어들었죠. 이 소리는 50cm짜리 용수철을 40으로 눌렀다가 이렇게 비키면 50cm까지 올라가겠어요? 튀어 오를 때? 더 튀어 올라가요. 어디까지? 여기 부딪힐 때까지. 더 튀어 올라가요. 더 줘야 된단 말이에요. 더. 그러면서 계약서는 얼마 쓰고? 계약서는 40 쓰는 거죠. 처벌받으니까. 계약서에는 40 쓰고 실제로 주기는 더 얹어주는 거죠. 이거를 웃돈 얹어주면 웃돈. 근데 시험에 웃돈 안 나오고 음성적 지불 그래요. 음성적 지불. 이런 게 수수된다고요. 음성적 지불이 수수되는 그런 시장이 형성돼요. 음성적 지불이 수수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시장을 암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계약서에 쓰는 가격, 실제로 주고받는 가격, 실제로 주고받는 건 한 55, 이렇게 60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중 가격이 나타난다 그래요. 이중 가격. 이런 표현들이 시험에 나온다고, 이런 표현들이.
이런 표현들이 시험에 나온다고요. 됐나요? 그러면서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자, 집을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면은 내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사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럼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집을 구하기가 쉬워야 이사를 갈 거 아니에요. 이사를 못 가니까 뭐 이동이 저하된다고요. 이동이 저하. 이동이 저하된 거예요. 이동이 저하되면 멀리서 다닐 수밖에 없죠. 멀리서 다니게 되면 교통비가 증가하고 혼잡비가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다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보세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음성적 지불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나마 유지 수선비를 투입해서 고쳐주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40밖에 안 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처벌이 두려우니까. 그럼 40밖에 안 받는 사람들은 집이 낡아지더라도 어떻게? 수선을 안 하는 거죠. 예, 임차인이 뭐라고 하면 알아서 쓰세요 이렇게 하겠죠. 싫으면 그냥 나가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깊이 한다고요. 투자를 깊이 하니까 질적으로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이런 이동이 저하된다. 이런 키워드들이 시험에 나온다고요. 이런 정도면은 웬만한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읽어보실 때, 지금 요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거의 다 말씀드렸어요. 효과에 동그라미 1, 2, 3번 나와 있죠. 그래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효과까지만 이제 위주로 보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됐나요? 조금 늦어졌는데요. 요 정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시간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해야 좀 정상적으로 진도를 나갈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